발표를 통해서 대한 지역의 동학 기념 사업이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또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기념관 운영을 비롯해서 유적지들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금 약 1시간 15분 정도. 우선 오늘 발표에 대해서 첫 번째 발표는 기조강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토론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안 될 건 없겠습니다. 약정된 토론으로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듣고 먼저 토론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은 모아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좀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 질문 내용.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용길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이용길 선생님은 충남 동학농민혁명단체 협의회를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길입니다. 우선 동학농민혁명 충남 협의회 대표로서 태안에서 기념관의 향후 발전 등에 대한 모색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천안에 있거든요. 근데 천안은 기념관 조사하고 중요한 유적지 등에 대한 발굴 조사 등도 다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안의 기념관까지 보유한 태안의 기념 사업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그냥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신영우 선생님과 여기 계신 우리 박사님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많이 배우면서 동학 기념 사업을 차원에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고견을 들으면서 이에 대해서 뭐라 토론해야 될지 또한 조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태안은 전국적으로도 군단위에서 장흥 등 북부를 포함해가지고 군단위에서도 몇 번째 안 되는 전국적으로도 기념관을 보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학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회갑에 이를 정도로 유서 깊은 기념사업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태안에서의 기념관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미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범이야말로 충남 전체에서의 기념사업을 펼쳐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작은 고민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충남 동단협은 태안에 기념관이 있고 향후 짧은 기간 내에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는 구상들이 소산에 예산에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충남 박인호 선생님이 탄생을 했던 예산에 있는 기념공원을 적어도 내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으로 하면서 추남선생 기념관 정도를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충남에서 동북쪽 천안 경기도 충북과 합쳐 있는 천안 지역에서는 동경대전 간행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도서관, 동학도서관을 건립해보자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기공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내년 6월달 선거에는 한 번 더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태안의 기념관과 내포의 중심이라 하는 예산에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포함한 충남기념관 그리고 천안에서의 통학도서관이 수년 내에 함께 연계되어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천안부터 서해안 벨트로 이어지는 태안까지의 동학 로드가 구체화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태안 기념관이 정말로 활성화되는 것이 충남 지역의 내포를 포함한 동학 기념 사업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는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그리운 이화 선생님 사모님까지 먼 길을 와 계셔가지고 선생님 갑자기 참 보고 싶습니다. 신영우 선생님께서 아까 그동안에 좀
역사를 발굴하고 또 연구해서 밝히는 이런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듬성듬성 보면 1894년 이래 한 100여 년은 그냥 동학난 역적들의 난동이었다, 그 발랄했다 이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2004년도에 들어가지고 정부가 이제 동학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이 법률 용어로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2019년에 들어서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기념사업을 주관하고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나 들어서서 동학농민혁명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공식 등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신영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려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지역별로 사건별로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입증했었던 이 고통스럽게 힘들고 지난한 과정들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이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동학난 역적의 반란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으로 승화시키고 정명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 과정은 동학 정신을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도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당도해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의 길목에는 독립운동가로 이분들을 소문해라 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도 이것이 개정안이 성안되었으나 회기가 마치면서 폐기되었고 이번에도 또 지금 그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이 통과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태로 국회 앞에서 학자들을 포함하고 1인시가 진행되는 과정이니 실질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국가사회, 우리 사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혁명으로서 하나의 그 지표로서 자리 잡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길목에 있다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대한기념사업회 60년 된 기념사업회를 포함해갖고 전국적으로 각 사업회들을 보면 현재 강원도부터 경남까지 거의 고르게 각 시군별로 전체 합치면 43군데의 기념사업회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충남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이름으로 각 시군 8군데의 기념사업회가 태안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만 다들 활동을 하고 있고 준비위원회 단계에 있는 데가 금산, 세종 그리고 홍성 이렇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10군데 시군에서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단체들의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념사업회의 현재 기념사업 내용들을 보면 대략은 유적지 발굴, 연구, 보존 그리고 기념지, 기념탑, 기념관, 조형물, 기념공원 건립 당연한 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르는 추모제나 무령제, 학술대회 등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평가를 해보면 이 활동들과 사업들이 참여하는 회원들의 자발적 열성 여기에 거의 의지를 하고 있고 지방정부 지자체에 따라 지자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지원이나 관심 정도의 편차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념사업회들도 이를테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적 분절의 현재 조건 전국 동학농민혁명단체 연대가 형성되었고 전국화를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념사업이 동네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무슨 사업을 한다고 보면 아주 다 어른들이에요. 노인네들이 모여있다고 다. 어떤 때 보면 한 60, 70대 정도 평균 연령이 되는 상태이어요. 그래서
이게 세대 간 분절이 상당히 심각하다.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이 동학농민 혁명의 열정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기념사업의 새로운 모색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아직도 동학 그 선열들에 대한 서운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동학 정신을 제도화하는 역사의 재현 과정으로부터 이제는 가치를 동학과 동학농민협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까라고 하는 동학 정신의 실천화 사업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념사업과 기념관 운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의 사상과 동학농민협의 역사를 전국화하고 그리고 이건 세계화 컬처 K 정신 문화로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어떻게 동학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과제의 정립이 매우 절실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혁명의 의미를 현재의 가치 속에서 재해석하는 것 그리고 역사인식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 말하자면 시대 정신이 맞는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언어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그리고 시대 경향에 맞는 새로운 방식도 우리가 과감하게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을 끝나라는 그 신뢰가 오셨기 때문에 두 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이 현재 수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그 저항하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합의했었던 것은 명확하게 5.18 정신이 현재 우리의 역사를 살린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은 5.18 정신의 연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1894 동학농민혁명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지지 않는 확신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구체화시키는 데에 동학농민혁명 시대정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한세대전에 원주 캠프에서 한살림 선언을 연구하고 그 선언을 발표할 때에 동학의 생명 생태 사상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부각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관찰하면서 적어도 내란의 그 봄이 지나고 올 여름에 우리 모든 시민들이 겪었었던 폭우에 대한 기후재앙을 실질적으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구동성으로 세계사적으로 봐서도 동학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0대 30대들이 응원봉 들고 광화문과 여의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들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어른들이 보는 것처럼 이제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문제의식은 정확하게 불평등, 젠더, 기후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청년과 이 동학 정신을 어떻게 접목해서 세대 간 분절을 극복할 건가라고 할 경우에는 이들이 현재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30년 한 세대 후에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기후 문제에 대한 동학의 생명사상을 구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고 한다면 지역 간, 세대 간 분절된 이 상태로부터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남 동간역 차원에서는 지역별로 광역 차원에서 또는 전동력과 함께 고민을 하고 또 구체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제들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충남 땅에서는 적어도 태안기념관에서 이런 시도들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와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에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죄송. 이용길 대표님께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장식 선생님이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들어야
마침 오늘 이화선 사모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이 끝날 무렵에 소개를 드리려 했었는데 이 얘기가 났기 때문에 잠깐 사모님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유명식 씨의 친구이자 아주 신뢰로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끝에 손을 들으세요. 일어나는 순간 멍거려질까요? 좀 따지기 좋지 않을까요? 예. 시민으로서 말씀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 대한동 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는 전주대학교 홍성덕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전주대 홍성덕입니다. 저도 태안 반도는 제가 걷는 것 때문에 여러 차례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태안 읍내는 몇십 년 만에 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적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퍼는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유적지 조사는 충분히 아마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나 그리고 오늘 또 책을 이번 달에 나왔더라고요.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적지는 정리되어 있는데 기념관도 있는데 왜 태안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은 좀 침체되는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첫째는 김양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에 관심이 없다. 일단 대체로 동학하면 떠올리는 도시는 정읍, 고창, 그다음에 공주, 그다음에 뭐 장성, 뭐 몇 군데들 있죠. 장흥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태안은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념 사업을 충남 쪽에서 가장 먼저 한 지역이기도 하고 충남에서 가장 먼저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인지도는 몇 위쯤 될까라고 하는 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셨지만 행정적 지원이 없이는 굉장히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런 기념사업. 실제로 저도 토론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인터넷 웹서치를 다 해봤는데 기념관 속에만 짤막하게 나와 있고 태안 지역에 그 문화관광이나 누리집이 있는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접근성의 차단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걸 찾기 쉽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된 사이트들이 없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여서 일단 군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들이지라고 하는 문제가 해법일 수 있다. 기념관도 군에서 관심 좀 쏟으면 금방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장을련 박사님도, 장기영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의 관심을 제고하려면 군수가 관심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하면.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태안의 동학이 태안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 태안 국민들에게 태안의 동학은 뭐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태안군의 요새 뭐 학자들이 말하기 좋은 태안군의 정체성에 태안의 동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만 보면 태안군인 규모의 우리가 군 단위의 도시에서는 동학만 이야기하면 결코 그들만의 리그지 군 전체의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원도 동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긴 하지만 남원 시내에서는 동학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남원의 동학이 남원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위치를 맺고 있고 지금 남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위상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요. 태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태안의 동학이 이렇게 전투를 했고 이렇게 많이 처형됐고 잔인한 스토리가 풍부해요. 굉장히 좋은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의 정체성에서 어떤 위치지? 내가 이걸 참여해야 되는데 왜 참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정체성의 문제와 태안의 동학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첫 번째로 필요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 이제 경향성으로 놓고 보면 태안에 와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군 단위의 소도시의 관광 예를 들어서 태안 읍내에 관광객 많이 안 오잖아요. 대부분이 다 안면도나 저 반도 쪽으로 다 나가죠. 사구나 이쪽으로
쪽으로 다가가지 읍내의 관광객이 와줘야 되는데 와주려면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돼. 여기 저희 백화산이 있어요. 교장에서 동안 농민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 설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시의 읍내가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면 다양한 요소들의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역 내에. 그런데 위치를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많아요. 그 동학을 비롯해서 태안 관아도 역시 어쨌든 읍성을 일부 복원을 해놓고 관아 복원하고 거기에 담긴 스토리들이 좋단 말이죠. 그리고 경관도 굉장히 뛰어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코스 개발들이 될 수 있다. 그 핵심 코어에 사실은 기념관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공간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입소문을 타고 간다. 요즘 젊은이들의 여행 트렌드는 멋있는 곳 가지 않습니다. 멋있는 곳 찾아가는 것은 옛날 여행이고 지금은 의미가 있는 곳들, 아담하고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곳들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읍내를 중심으로 즉 백화산을 중심으로 하는 읍내, 다양한 태안 읍내의 이야기들을 더 발굴하고 근대유산까지 포함해서 태화산의 교장 이야기도 1인 그 교장 이야기도 그게 만들어진 이야기든 어찌건 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관광을 위해서 각색이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흡입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안 관아 복원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아마 발전 계획들이 만들어져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걸을 수 있는 좀 사람들이 아기자기한데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 소재는 백화산이 참 좋은 소재를 만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태안 읍내의 문화관광 정책을 재검토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태안군이 태안반도를 제외한 읍내의 관광 계획이 없다면 그건 조금 자그마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도시에 대한 여행이 굉장히 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 소도시 여행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안이 다른 지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의 색깔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강하게 스토리들을 좀 중심적으로 집어넣는 이런 전략이나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태안의 지구단위 계획이나 사실은 소도시에 대한 농림부나 또는 문체부나 이런 쪽의 사업들이 분명히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동학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는 대부분 다 처형지하고 기포지인데 태안 관아는 점령지적인 성격이어서 그리고 조선시대의 읍성의 역사성 때문에 지정이 된 거지만 이 처형지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적지를 지정한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번역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 처형지를 하면 어느 면적을 지정하지? 이게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범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백화산을 하면 교장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하지?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을 가든 도지정을 가든 국가유산을 가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술자료들이나 문헌자료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도에 앉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부분을 우리가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접지역에. 그래서 토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처형지가 여기서 여만큼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범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범위를 다 지정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다 동의들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개발이 제한되는데 그러면 분유지나 토지 분석 다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바운더리를 결정하고 토지 소 이 두 분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들의 답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 위에 추가로 좀 더 이렇게 질의할 것을 신효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대략 시간 한 7분 이외 정도로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 선생님.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이용기 대표님 말씀은 뭐 어떤 제가 발표 내용에 대한 어떤 미시적인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또 미래지향적인 그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그 고령화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청년 세대와 그 단절이 상당히 그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심각한 그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기념사업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기념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다 부닥치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그 방안은 손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도 청년이 무엇을 고민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K-팝에 열광을 하지만은 이 K 한류가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인기를 얻고 해 나가는 것은 세계 그 청년들의 고민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그 청년 세대하고의 단절이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기성 세대는 이 청년 세대의 어떤 고민에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이죠. 근데 대다수가 20세기의 그 사고, 20세기의 어떤 그 고정관념 속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청년 세대하고의 어떤 그 단절은 고착화, 가속화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는 그 시대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20세기 사유에 고착되기 때문에 그 새로움을 가져간다는 게 상당히 그 지난한 숙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최근 20세기의 어떤 화두는 그 키워드는 그 연결, 그리고 연결의 연장선상에서 융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K 이 한류의 그 기본적인 이 문제 의식도 이런 어떤 연결과 그 융합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전제가 필요하죠. 해체 없는 연결은 그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틀을 어떻게 이제 해체하느냐, 그리고 그 해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그 미래적 가치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그 사고 방식이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념관을 어떤 그 전시 위주로 고답적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기념관 중심의 그 사고를 한다든가는 이제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어떤 가치관이 어떤 형태로든 뭐 전시 이 콘텐츠에도 그렇고 어떤 기념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그 새로운 어떤 코드, 새로운 어떤 언어 가치관이 이제 필요해서 실제 그렇게 이제 박물관을 운영해가지고 그 박물관이 그 활성화되는 여러 이제 사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올 여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캐대언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그 매출액을 보이는 그 다음에 그 미륵 방가 사유상 앞에서 그 열광하는 그 세계 청년들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는 뭐 그런 어떤 토론 내용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는 공공 그 역사학이 되게 미숙합니다.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이제 공공 역사학이 발전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70년대부터 이제 공공 역사학이 이제 발전을 해서 역사학과는 다른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서 공공 역사학이 정립이 되고 대학에서도 이 학과가 만들어지고 공공 역사학을 통해서 역사와 대중이 만나는 지점들이 끊임없이 고민되고 끊임없이 콘텐츠가 발굴되고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학 속에서 이게 이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자원이라든가 그 인물 또는 그 사건들을 대중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어떤 방식 콘텐츠 개발에 미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그 역사학자들 역시
이런 어떤 그 공공 역사학적인 그 마인드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어떤 역사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반성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길 선생님. 네, 뭐 토론자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한테 질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기 기념사업회 회장님도 계시고 문영식 회장님도 계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남에 지금 동학 기념사업회가 꽤 잘 운영되는 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그 본인들 지역의 동학을 알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일전에 만나뵀던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지정이 안 되고 군 시군에서 관심이 없더라도 안내판이라도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라는 거 정도는 알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다. 그래서 논산에서도 자문을 많이 갔었고 지금 나와 계신 이용기 선생님도 천안 지역에 문화유산 지정 안 된 거에도 안내판 세워놓고 이렇게 알리는 작업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념사업에서 그 돈 많이 안 드니까 좀 전문가들한테 고증 받으셔서 안내판이라도 좀 세워놓으시고 군에다가는 향토유산으로라도 지정하는 작업을 좀 먼저 시작하시고 그게 이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을 때 도지정까지 갈 수 있게 연구사업 진행하시고 고증하는 작업들을 좀 하시면서 이 유적들이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게 연구원에 제가 2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갔던 거랑 최근에 3, 4년 전에 갔던 거랑 많이 달라요, 모습이.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정말 이 부분이 아예 없어지면 어떡하지? 여기가 도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작업들을 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회 나름대로 그리고 군은 군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태안은 특히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충남에서도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지역이거든요. 동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대 잃지 마시고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의 결과물들을 꼭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이외에도 군에다가도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 지역, 뭐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아 선생님과 더불어서 굉장히 일찍부터 각 지역의 답사 자료 발굴을 통해서 이제 농민혁명 연구를 이끌어 오신 분이 이제 신용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조광면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두 분 발표에 대해서 꼭 거기에 뭐 오해되지 마시고 앞으로 태안 지역의 기념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표회에 오면은 요새는 그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료로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어떤 유튜브에는 몇 시간 한 것을 다 한꺼번에 아무도 안 봅니다. 잘 보게 하려면 짤막게 쇼츠로 해서 1분 내로 해서 올려주는 것. 저는 이제 관심 가지고 보지만 하나야 한 7분 정도로 압축해서 하면은 누가 그래도 봅니다. 그래도 굉장히 노력했다. 몇 시간 한 거 어떻게 그렇게 줄이냐 해가지고 3, 40분 이렇게 보여준다. 그것도 힘들죠. 아마 그 올린 사람도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기념 사업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또 여러 노력이 있어야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동학혁명의 실태를 전해주고 기념 사업의 의미를 알려주고 미래를 위해서 길을 열어준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재미가 없어요. 대학원생에게 동학혁명 강의도 하고 논문 읽고 자료 읽으면 처음에 한번 듣다가 저 지금 강의다 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에는 재밌는 게 많거든요. 현대사에서 여러 흥미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젊은 사람에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각 집안, 다른 얘기인데 각 집안마다 지금 산소 관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게 가족 무덤 또는 집안 무덤을 만들어 놓고서 관리를 하는데 매년 한두 번 풀 깎아주는 것도 쉽지 않고, 풀 깎아줘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고향에 있는 한두 살이 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이거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냐. 납골을 만들자 해갖고 그렇게 하는 집이 곳곳에 있는데, 본 장례리 집회 열었는데 그 옆에 커다란 납골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조상 산소도 안
돌보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기념관에서 보여주고 하느냐. 근데 방식을 바꿔야 되죠. 제가 꼭 2차례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해서 뭐 얘기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옥천에서 한 번, 그리고 저희 고향인 진천에서 한 번, 매우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뭐 얘기한다네. 와 떠들고 있다가 담이 올라오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있으면 조용히 해주는데 두 사람이 계속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가게면 가만히 있다가 돌리면 또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참 착해요. 그리고 참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달렸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갔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무기를 듭니다. 그래서 동학농민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 무기 화성총은 얼마 정도 나가고 비 오거나 바람 불면은 화성에 불을 붙이지 못해서 쓸모가 없고 한 번 쏘고 난 뒤에 몇 발짝 뛰어가서 재장전해서 쏘는 것이 아주 능숙한 독수다. 그리고 반대로 관군이라든가 일본군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느냐. 그래서 스나이더 소총,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무라다 소총의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투 방식을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내전을 어떻게 벌였는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전투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놈들하고 싸웠는데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 무기를 공부하면은 화약에 관해서 탄도학에 관해서 또 무기의 소재, 감철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 무기를 제작하느냐. 우리가 강화도 가면은 포를 거치해 놓고서 보게 하는데 아무것도 그것도 써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달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관심 갖고 그래도 들어요. 이 태안의 기념관 만들 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천일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니까 관련된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 기념관 관련돼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나오면은 그 전까지 회의했다가 다 없어버리고 조달청에다가 공고를 내면은 입찰할 회사가 전체 전시를 다 해놓고 난 뒤에 이것을 전문가가 혹시 기회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해도 그대로 만든 대로 가면 돼. 왜냐? 예산 다 썼는데. 그래서 이건 참 문제인데 여기는 더하죠. 전문가가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어떤 내용을 전시할 것인가 여기서 뭐를 가르칠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더 안 나와서 다시 고칠 수 없죠. 특히 청일관의 첫 번째 근대 전투, 해상 전투로 그려진 것이 풍류 전투. 전 세계에서 포함끼리 서로 전투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풍류 전투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풍류 전투는 일본군이 인천으로 가기 위해서 바닷길을 만들 때 풍도가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풍도 근처에서 해서 풍도 전투지 실제 그건 아사만 전투라든가 물도 전투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방갈리에서 바다로 보면 바로 보이는 그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 풍도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데는 다 일본군이 기습하니까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고성우라고 하는 수송대는 침몰되고 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을호라고 하는 한 배는 북도에 갖다가 붙여놓고 돌리는 다음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죽도가 현재 태안 타격발전소 옆에 있는 예전의 섬인데 지금은 육지가 붙어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몇 차례 와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전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학생들이 와서 본다면 이번에 관련된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유럽에서 해전이 어떻고 세계 대국이 해전을 통해서 그 패권 국가가 바뀌어지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신작은 그 여러 가지 전투에 승리한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근대 정부는 어떠냐 범선에서 포를 거치한 다음에 그것이 이런 포 암스트롱포 같은 이런 거다. 암스트롱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처음 포함끼리 전투하는 것이 풍류 전투다.
안에 있는 천국 육군 진지에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육전 성안 전투에서 패배한 천국군이 서산 이대로 도망가면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뭐 사방 다니면서 뭐 뺏어먹고 그렇게 했죠. 일본군이 들이닥치면서 천국군이 들어갔던 관아가 이걸 다 불태워버리고 엄청난 폐해단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걸 그림으로 그리던 뭐 그리던 해가지고 우리가 전달해주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많이 있는데 조달청에 공고를 내갖고서 낙찰 받은 업자한테 다 맡기면 자기에게서 안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료에 나옵니다. 연구자가 그 사료를 보고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 쓴 이런 것을 반영하려면은 연구자들의 머릿속을 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해주면 좋을지 물어봐야지 이걸 얘기해 주지 어떻게 연구자를 했는데 이런 기념관에 반영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쉽게 전달될 수도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오늘날 의미는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앞으로 태안에서 진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선거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의 힘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고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한 여자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질의는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신효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이용길 대표님의 질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미래 가치의 발견 이런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되었습니다. 이 동아 기념재단에서 학술회의를 할 때 그 학술회의의 타이틀이 미래 가치라는 것이 들어가는 그런 학술 대회도 있었는데요. 김양식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미래 가치라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라는 것은 정말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른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공론장 같은 데서 같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것은 항상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농민혁명이라는 것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연세가 또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안 농민혁명의 이미지라는 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조선시대의 유학자 세태를 바라보는 그러면서 혀를 그찬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있습니다만은 70년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70년대까지 다니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모선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어느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제국주의 침략을 해서 지배를 했던 그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이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기 시작을 했고 철이들 때부터는 선진국이 된 사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와 지금의 젊은이들은 세계만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진지하게 서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도 좀 겸해서 또한 농민혁명의 어떤 이미지도 미래가치라는 것은 결국 그런 속에서 나왔다고 고정화된 어떤 그런 이미지로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어서 지금의 젊은이들, 시민들에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기념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홍성덕 선생님이나 이용길 선생님 조금 더 한 1, 2분씩이라도 질의를 더 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씩 더 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익 선생님께서 연결을 말씀을 하시고 연결 존재가 최라는 말씀을 많은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 우선 그 아까 죄송합니다. 우리 토론하신 홍 선생님께서 홍정 선생님 익숙치 않아요. 죄송합니다. 님께서 작두
저는 아까 세대 간 분절과 지역 간 고립 이 상태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국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념관도 장흥기념관과 태안기념관이 있고 백준영기념관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기념관들과끼리의 사실은 정보교환이나 프로그램 기반들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 기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군데 이상 진행된다고 하지만 동네별로 우리 동네가 동학농민혁명 때에 가장 중요해하는 아주 열정들을 가지고서 향토해적 그 상황으로 이렇게 되고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그때 왜 우리 동네에서 그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그들의 꿈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전국적 차원에서 합의된 논의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현재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두 가지 의제 이거를 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기념사업에 자기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민주주의의 문제는 이미 87년도에 지나간 거라고 생각했고 다 그렇게 여겨졌고 이번 그 쿠데타를 경과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우리 저 제3 3등 국가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대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동학농민혁명의 주요한 교훈이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나왔었던 미래세대도 아니죠. 20, 30대들 미래세대인가 현역들이잖아요. 그들의 요구는 그때 당시에 동학농민혁명의 그 이시왕조를 분쇄하려고 했었던 것과 그들이 광장에 나왔었던 것은 전혀 문제의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의식을 저는 적어도 이 불평등의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10년, 20년 후에 이 동네에서 이 파괴된 상태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사상을 가지고 답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어야 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교육의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대 간 또는 지역 간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으로 뭐 작은 걸 갖고서 일어났던 게 아니잖아요. 나라 전체를 한반도 전체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상 전체를 정말 개벽하려고 했었던 그런 수준이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세대 간 지역 간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메시지도 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역사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듯 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념과의 어떤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과거 중심의 어떤 그 전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어떤 콘텐츠 발굴은 결국 시대 정신이라든가 새로운 시대의 이 문제의식과 절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기념관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 인력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념관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을 현재적인 대중적인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시키려고 고민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콘텐츠 발굴이 안 되면은 결국 시대와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어떤 이 위상을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어떤 기념관이라는 어떤 특정 장소가 어떤 맥락을 통해서 맥락 속에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길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데 막상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소규모 단위에서 문제되는 것은 부처 예산별로 다 예산이 집행돼요.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은 교육지원청 예산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교육청 예산하는 사업. 그런데 이게 동학기념 사업회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영역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념 그 교육 사업들은 대부분 아마 아웃소싱에서 전문가들 강사들이 있거든요. 민주시민 교육하는 그 강사들이 와서 다 합니다. 이게 지역에서 지역의 인력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지금 모든 자치단체들이 그 지자체의 발전 계획을 2030 계획을 다 수립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자치단체는 3040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의 전체적인 비전을 수립을 할 때 그 포션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꼭지를 물고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기념사업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안군의 발전 전략이 이제 보통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문화관광 발전 계획 따로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문화유산 장기 그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래서 군청에 보시면 각 분야별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다 수립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이 있고 발전 계획이. 그래서 현재의 그런 꼭지들의 동학의 포션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꼭지들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고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기 동학기념관을 갔더니 영상은 거의 다 끝나요. 군 단위에서 안 됩니다. 인지보수. 그러면 영상은 최소화시키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거지 예산이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배고플 때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배부르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에서 김영식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 전환이 필요한데 이건 아마 행정적으로 많이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 이 건물도 굉장히 지금 군단이 좋은 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교육문화회관인가라고 하는 시설들도 이쪽 타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념관은 좀 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운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면 기념관에서 할 영역은 뭐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이 공간 안에서 모든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기념관은 떨어져 있어서 기념관이 역할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작은 아이디어로.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군에 제가 예산 분석을 해보면 대충 나오는데 군에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 교육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만 해요. 근데 교육청 예산 가져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씩 좀 찾아서 일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 인구, 청년 기획자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태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청년 기획자들과 청년 기획자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기념사업에서 좀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재밌는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부터 몇 분 말씀을 드렸는데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유적지 관련해서 정의결 선생님 우선 46쪽에 조사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조사한 내용은 저희 재단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가 14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마 지정 사유를 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유로 지정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동학 유적지나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 그건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서 공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백화산 도장 바위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속수 연구 용역이 수행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나중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 다 인정을 했다. 그럼 좀 궁금한 것은 이 동학과 관련해서 유적지가 맞다. 근데 그 맞다고 하는 근거와 논리를 좀 여기 혹시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도 공유하고 그래야 다음에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동학 유적이 아닌데도 지정을 한 걸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동학으로 인정을 안 받았다고 지정이 안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정이 된 거는 지정한 걸로 이제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저희 결과물을 일단 비공개 연구 보고서가 나간 건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산 연구 사업은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고 군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교장 이름이 써 있는 게 맞아요. 교장 바위 뒤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여기서 처형된 것도 맞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인정을 했는데 싸울 일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맞으니까 결국은 동아 농민혁명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유적이니까 이거를 싸움을 그치고 두 개가 다 맞으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좀 가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산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최하신 쪽에 선생님. 네, 일단 방금 교장바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교장바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심리적 싸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교장바위 그 주변 땅이요, 태안 군거가 아니고 공주 산림청 땅이에요. 산림청.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안내판을 세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유적회나 기념사 앞에서. 그래서 그런 구상도 해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그쪽에서 뭐 허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태안군에서 하는 게 더 여러 가지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이제 보류를 하고 있고, 또 이거 이어서 안내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안내판 유적지가 지금 현재 11군데예요. 사실은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우리 지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유적지 탐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태안분들을 버스로 모시고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그랬을 때 또 우리 그 동학 소년회가 있어요. 서울에 천도교 충북 쪽에. 그 아이들도 그 선생님들이 다녀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태안의 역사가 이렇게 깊은데 안내판이 없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그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판자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목내미샘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내미샘하고 통계하고 토송산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워놓으니까 너무너무 저로서 가슴이 뿌듯하고, 어린이 아이들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바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말씀하셨잖아요. 홍성덕 교수님께서. 이건 지금 태안군에서 문화의 거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안관아하고 향교하고 경희정하고 우리 태안기념관하고 그 주변을 같이 테마로 엮어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상이 다 나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안 쪽에 전문대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하면 좋지만 태안의 인구도 그렇고 이 동학이 너무 오래된 잊혀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우리들이 이제 부족해서겠지만 그 알려주고 그 태안 사람들한테 강의라든지 이런 걸 여러 번 해서 머릿속에 그런 걸 주입을 해서 스스로가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힘이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주제가 역사 공부라는 게.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웠다. 그래서 전문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했고, 기념관 건립할 때는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 교수님들은 제가 많이 접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짧게 좀 네, 그런데 전시 문제로 전시할 때 보니까 기획사하고 건물기획사, 기획사하고 공원하고 학예사하고 셋이가 이렇게 의논해서 전시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문 교수단이 있는데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놓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아쉬웠다. 할 말이 많은데. 마치면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더 이상 네. 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충남도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이제 사업을 저희가 항상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문해대회 UCC하고 글짓기하고 그림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도 기념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기념사업과 관련된 저런 아쉬움과 어려움들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시간이 정말로 다 돼가지고 지금 혹시 말씀하실 분들 30초 안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학실천시민행동 김문주입니다. 태안 기념사업의 그 대중화의 실패를 늘 갖고 있었던 마음이 드는데 결국은 특히 그 과학적 역사관에 그러니까 부합하지 못한 그 성과 속에 혼재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요. 청도교가 그 포괄하는 공학과 공학이 그 내용으로서 포괄하는 청도교는 분명 다른데 지금 많은 부분을 동학혁명의 역사가 청도교의 어떤 종교적 카리스마로 덮여서 많이 왜곡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설명. 지금 뭐 굉장히 그다음 예, 저는 강화도에서 온 한경수입니다. 평소 태안 동학에 관심을 안 하는데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그 역사적인 가치, 그 다음에 그동안 오늘까지 읽어오신 분들은 정말 그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굉장히 답답하네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화시키지 못하느냐, 그리고 일반화, 대중화시키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기념관도 그냥 단순한 기념관이라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확장시켜야 된다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 김제 원평 집강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이 발표하셨던 그 모든 콘텐츠 또 일반인들하고 그다음에 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태안에 또 다른 그 기념관이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선생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보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 부장님 할일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태안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